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선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5년 2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특정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전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과거 미중 무역전쟁 당시의 긴장감을 떠올리게 하며 각국 정부와 투자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호관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상호관세란 무엇일까요? 상호관세는 상대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그 나라 제품에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에 20%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일본산 자동차에 20%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과거 사례와 예상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호관세가 도입되면 글로벌 무역 질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전자부품, 반도체 소재 같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과거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결과 양국의 수출입 규모가 급감했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혼란이 발생했죠. 그렇다면 한국도 상호관세의 영향을 받게 될까요?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인 FTA 덕분에 전반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소재, 전자부품은 여전히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의 관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당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내 공장을 세우며 관세 부담을 회피했습니다. 이번에도 부품과 소재 수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과 대피처가 될 기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부품업계는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상호관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을 운영하며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PHA라는 기업은 자동차 도어록, 힌지, 시트 조정 장치 등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으로 미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을 통해 북미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미국 내 다수의 생산 기지를 운영하며 최근 오하이오주 톨레도 공장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부품 생산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약 3,26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동화 부품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원 시스템도 테네시주 루던 카운티에 약 1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전기차용 열관리 솔루션을 생산하는 신규 공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북미 시장에 전기차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약 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도 역시 미국과 멕시코 등의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멕시코 코아우일라 주정부와 협력하여 약 1억 8,350만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식 브레이크 시스템과 서스펜션 시스템 등의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종으로 살펴보면 반도체를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내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완제품 생산에 대한 관세 리스크는 적습니다. 하지만 소재와 장비 수입은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아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다행히 일부 반도체 부품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어 대피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이며 현재 텍사스주 테일러에 새로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투자 규모를 조정하여 후공정 패키징 시설을 제외한 공장 2곳과 연구개발 시설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 4나노 이하 첨단 공정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도 미국 인디애나주의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공장 및 연구소를 건설 중이며 2028년부터 차세대 고대역 폭메모리 HBM 생산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AI 칩 외부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페스라는 기업은 미국 내 공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팹리스 미국 기업의 전력 반도체 양산을 시작으로 글로벌 고성능 컴퓨팅 및 자동차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AI 제품 분야 가치사슬에 속한 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희가 EPS 역시 반도체 장비 공급망 다변화의 일환으로 미국 내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전업계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내에서 세탁기, 냉장고, TV 등을 생산하고 있어 완제품 관세 리스크는 적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패널, 모터, PCB 부품 등은 여전히 한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원가 상승 우려가 있습니다. 삼성과 LG전자 같은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 카운티의 대규모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2018년 1월부터 가동을 시작했으며 주요 생산 품목은 세탁기입니다. 투자 규모는 약 3억 8천만 달러, 약 950명을 고용하며 연간 100만 대의 세탁기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경제포럼으로부터 등대 공장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이는 첨단 제조 기술과 디지털화를 적용한 혁신적인 공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멕시코 케레타로 공장에서 생산 중인 건조기 라인의 일부를 이 공장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LG전자는 테네시주 클락스빌의 지능형 자율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에 준공된 이 공장은 드럼 세탁기, 통돌이 세탁기, 건조기를 생산하며 연간 세탁기 120만 대, 건조기 60만 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에서 생산 중이던 냉장고 제조 라인을 테네시 공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미국 관세 리스크를 줄이고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이번 상호관세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으로는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부품주나 미국 내수 소비재 관련 기업, 그리고 철강도 수혜주로 포함되기는 하는데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섹션 232 조항에 따라 철강 제품에 25% 관세,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했었고 주요 타깃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이었습니다. 한국도 처음엔 관세 부과 대상이었으나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쿼터 초과 시 관세가 적용되어 여전히 부담이 존재하지만 포스코의 경우 미국 엘라베마주의 스틸 공장을 운영해 현지에서 강판을 생산하며 자동차 및 가전산업에 납품하기 때문에 관세에서 살짝 벗어날 수 있다는 평가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의가 필요한 업종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반도체, 소재 업계를 비롯해서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이 건설자재까지 확대된다면 한국 건설자재 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KCC, LG아우시스, 한샘과 같은 건설자재 및 인테리어 업체는 수출 비중이 큰 품목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의 상호관세 선언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기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투자자들도 미국 내 공장 보유 기업과 대피처 역할을 할 부품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